자, 수다쌤의 최신 이슈 트렌디 과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생긴 교재를 여러분이 다 받았을 거예요. 이 교재 넘겨보면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기술편, 그 다음에 과학편, 그 다음에 환경편 이렇게 꼭지를, 단원을, 챕터를 나눠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기술편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 과학편에 나와 있는 내용, 환경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최신 이슈 트렌디 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접했던 그런 이슈들 있지. 여러분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 그지? 하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그러면 인공지능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이 무엇이지? 인공지능이 어떤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어? 여기 있는 사물 인터넷 분명히 들어본 것 같은데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좀 살펴보고 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뭐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영재교육원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을 만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재미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편의 첫 번째 내용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인공지능 들어봤지?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인공지능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가끔 어떤 친구가 그렇게 대답해. 인공지능은요,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이랑,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인공지능이랑 로봇이랑 같은 거야? 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인공지능이 로봇인가? 응? 그치? 이렇게 같진 않지, 그지? 같지 않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또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다른 거지, 그지?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씹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 자,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지. 그지? 사전적인 의미로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닌 인간이 지닌 고유의 사고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쪽에 나오는 1번, 2번 문제들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뒤쪽에 있는 1번, 2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보경이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항보경 읽어주세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먼 미래의 일인 줄알고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점점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각 수준을 뛰어넘어 훨씬 더 바둑을 잘 두기도 하고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인공지능들 로봇들끼리 대화하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지? 사람과 대결을 해서 이기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 이제 알파고라고 해서 들어봤나? 알파고? 바둑 인공지능인데, 바둑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결해서 우리나라 이세돌 바둑 기사랑 대결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파고가 이겼지. 인공지능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5판 3선승, 3판 먼저 이기는 대결을 했는데 그중에 한 판을 이세돌 구단이 이겼어. 인공지능이 이겼지. 그렇지만 나머지 3판을 지면서,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해서 4판 만에 끝났는데 그 4판 중에 한 판 이긴 것이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고 이후에, 그 이후에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바둑 인공지능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랑 바둑을 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을 했어. 여러분, 바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바닥에 바둑돌을 먼저 몇 개 깔아놓고 시작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12개를 깔아놓고 바둑 인공지능과 대결을 해도 이제 이길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바둑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끼리 대화하는 영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어? 예전에 그 인공지능끼리 이야기하는데 서로 말싸움하는 그런 영상이 한번 뭐 이슈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교육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세림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림 읽어주세요.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기계 학습은 기본적인 규칙이 주어진 상태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합숙하는 것이다. 기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도록 만든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지게 되느냐? 그 방법은 기계가 학습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학습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고 요즘 인공지능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겁니까? 인간의 뉴런 구조, 인간의 머릿속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를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 그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주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은이가 읽어주세요. 인공지능은 가진 능력에 따라 보통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뉜다. 약한 인공지능은 정해진 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인공지능이다. 바둑이나 체스, 게임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우리 예준이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준아. 뛰어난 지적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도 할 수 있다. 수다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써니나 인터스텔라의 타스,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쪽 보면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으로서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말고 다른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똑똑해진다고요? 지능을 가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집니다. 이 기계학습을 영어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기계학습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역시 무엇을 본떠서 만든 겁니까? 인간의 뉴런 구조, 인간의 어떤 뇌 구조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 바둑이나 체스, 게임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그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겁니까?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으로서 뛰어난 지적 수준 능력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머리로 썩으로 떠올리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뭐, 이게 나오는, 뭐, 땡땡이야, 나가서, 배고프니까 나가서, 산에 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인공지능이,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아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약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지?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봤나? 응? 챗 GPT. 챗 GPT도 인공지능의 한 가지잖아. 그치? 챗 GPT야, 나 돈 없으니까 은행을 해킹해가지고 저기, 돈 좀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챗 GPT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그치? 어? 챗 GPT야, 나 너랑 바둑 두고 싶은데 바둑 두자. 그러면 챗 GPT가 뭐라 그래? 안 돼요. 어? 바둑은 다른 사람이랑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챗 GPT라는 그런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걸 시키고 부탁하고 주인공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강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지?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강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데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인공지능 로봇이 생각을 한 거지. 계산을 한 거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해보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난데 우리 주인님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중국을 없애버려야지. 중국 공격. 이런 상황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때? 진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야? 안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다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영화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 인터스텔라 본 적 있나? 아이언맨 영화 본 적 있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예시들이 어,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언맨 보면은 그 자비스라고 하는 아이언맨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있거든. 인공지능이 있어.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에 여기 지금 화면이 나오는. To introduce myself, 잘못 I am 눌렀다. Jarvis, a virtual artificial intelligence.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보면은 이 화면이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가지고 뭔가 활용해서 뭔가 만들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화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챗 GPT라든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뭐 시리야, 뭐 해줘 이렇게 하면은 다 하지, 그지? 하이 빅스비 뭐 이렇게 하면 뭔가 한단 말이야. 선생님 빅스비가 살아났네. 잠깐만. 이런 식으로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종종 아니면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디서 볼 수 있지? 여러분 부모님 운전하실 때 보면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데 내비게이션 할 때 누구야 어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집으로 가자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 찾아주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어, 영화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영화 본 적 있나? 아이언맨 유명한 영화인데 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경이가 읽어봅니다. 보경아.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쓰고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기술과 원리를 설명하시오. 자,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쓰고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학습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머신 러닝 혹은 머신 러닝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글로 먼저 할게. 뭐라 그래? 기계학습. 그걸 영어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기계학습의 핵심 원리 무엇입니까? 기계학습은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딥러닝이다.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 그 방법은 어디서 따왔습니까?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본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선생님이 미리 여기다가 정리해놨지, 그죠? 그치? 여기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란 어떤 것이라고요?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인공지능은 오늘날에 없습니다. 아까 영화에서처럼 자비스 뭐 알아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저 사람 누구야 이것 좀 띄워봐 하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다른 인간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걸 시키는 것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작동하는 것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공부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세림이가 3번 문제 읽어줍니다. 세림아, 읽어주세요. 어떤 항공사에서 비행기의 항로를 결정하는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다. 인간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게 1번이 여기가 아니네. 인간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여기가 1번이네. 인간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1번.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2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몇 번인지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봤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더라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지만 비행기도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겠죠. 그지? 근데 어떤 뭐 기준 도로처럼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높이로 어떻게 어떤 빠르기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런 하늘에 있는 길을 항로라고 하는데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가요? 효율적인 거. 여기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선생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예준이는 어때? 1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예준이도 한번 써봐. 1번. 그래? 사람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그 이유가 뭐지? 예준아, 마이크 열어볼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 항로를 결정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이 항로를 결정하면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것을 어,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또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이 결정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말이지 예준아 괜찮아? 마이크 닫아볼게. 자, 그래. 사람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느낌이 안 와서 그런데, 하늘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의 하늘은 지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피해서 가거나, 어느 쪽에서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는 길이 위험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지? 조건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인간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이것 중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러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찾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항로를 결정하는 인공지능에게 길을 정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여행사가 사람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을 나누어서 1년 동안 진행을 해본 결과 시간이나 비용,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연료비, 비행기가 사용하는 연료비를 한 4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었대.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했더니 연료비가 4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20% 이상 적은 연료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대. 한 대의 비행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 대의 비행기로 1년 동안 진짜로 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인공지능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문제는 인공지능 장점이야. 자, 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김주은, 주은이가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주은아. 수달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주식 바보이다.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주자랄이 만들어졌다. 수달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1번. 소달쌤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주식 바보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한다고 해. 나도 주식 투자해야지 해서 아무데나 선생님이 혼자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자, 인공지능아,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인공지능은 대신 여러 가지 자료와 분석과 정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겠지.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여러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뭐라고 할까? 돈을 버는 거, 수익을 낼 가능성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안 그래? 여러분 중에 뭐 바둑을 둘 줄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바둑을 둘 줄 모르거든. 근데 바둑 인공지능을 선생님이 활용하면 어? 전문가 이상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은 게임을 잘 안 하거든. 근데 게임 인공지능을 선생님이 작동시켜서 게임을 시키면 선생님이 게임도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주식 역시 마찬가지야.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로 이제 기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5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방법도 설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를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번 문제부터 쭉 이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이 1번 첫 번째 주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이 뭐였지? 자율주행 자동차였나? 맞나? 뭐였지? 두 번째 내용 자율주행 자동차 맞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읽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